적기 1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해고요. 162쪽 펴시면 돼요. 1번 한번 보시죠. 다음 글의 이론 X에 근거한 판단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여기서 이론 X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죠. 자, A가 B의 원인이다는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A가 B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뭐예요?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와 같다. 그 다음에 이 문단 보시면 이론 X에서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A가 B의 원인이라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보죠. 그것은 A가 일어나지 않고 B가 일어난 상황보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죠? A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B가 일어난 상황보다 A가 일어나지 않고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A도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B도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사실과 더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보다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난 거, 그죠? 일단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 것과의 유사성을 비교를 했을 때, 유사하다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유사성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예를 가볍게 들어주고 있고요. 기억부터 한번 보면 사실은 기억하고 니은은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활용하는 거죠. 한번 보죠. 기억 보면 갑의 흡연이 갑의 폐암의 원인이라면 그러면 흡연이 A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폐암이 B가 되는 거죠. 요거 1문단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갑이 흡연하지 않았더라면, 그죠? 자,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폐암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뭡니까?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한번 보죠. 요거는 홈런이 A, 그 다음에 승리가 B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한번 보죠. 갑이 홈런을 치지 않고 갑의 팀이 승리한 상황보다 요거네요. 그죠? 홈런을 치지 않고 승리한 상황보다 그 다음에 홈런을 치지 않고 그죠? not A죠. 그 다음에 승리하지 않은 상황 요거네요. 그죠? not A, not B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홈런을 치고 갑의 팀이 승리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은 그죠? 홈런 치고 승리한 사실과 더 유사하다는 것은 갑의 홈런이 그 팀의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곧 뭐예요? A가 B의 원인이다. 즉 홈런이 승리의 원인이라는 것 해가지고요. 니은 같은 경우도요. 이 문단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만약 A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B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가 A가 B의 원인이다 하고 같은 의미라는 거 알면 편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억 니은은 어느 정도 잘 끌어내는데요. 디귿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음에도 까마귀 난 것이 배가 떨어진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면 얘는요. 까마귀 난 거. A 그 다음에 배가 떨어진 게 B인데 A가 B의 원인이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A가 B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유사성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세요. 우리 왜 A가 B의 원인일 때는 이쪽이 더 유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B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요. A가 B의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한 거니까 요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반대쪽이 더 유사하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한번 보니까 까마귀가 날지 않고 배가 떨어진 상황이 그죠?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진 사실과 더 유사하다 했을 때 요거 부정한 거면 요렇게 그죠? 이쪽이 더 유사하거나 유사성의 정도가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한쪽이 더 유사하다는 거 이거 부정하면요. 반대쪽이 더 유사하거나 반대쪽이 더 유사하거나 같다가 되기 때문에 디귿은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죠? 요거 정확하게 바꾸려면 배가 떨어진 사실과 더 유사하거나 유사성의 정도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세요. 반대쪽이 더 유사하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반대쪽이 더 유사하다가 반드시 참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같은 게 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선언 규칙에서 이미 했던 거기 때문에 디귿 걸러내는 거 이제 논리학습 하신 분들이라면 한결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네, 2번 한번 가보죠. 자,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공정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공정성의 두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거. 그러면 공정성의 두 조건이라는 거, 1문단 한번 보죠. 뭐하고 뭐 나와 있어요? 공평성과 독립성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1문단 책으로 같이 보시죠. 지문이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공평성,
독립성.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문단에서 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 문단이에요. 그죠? 공평하다는 것. 즉 공평성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공평성의 기준은 동전 던지기를 충분히 여러 번 진행했을 때 결과, 즉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독립성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보죠. 자, 3문단이에요. 독립적이라는 것은 이라고 이제 첫째 줄부터 얘기하고 있죠. 동전 던지기 게임이 독립적이라는 것은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의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기 한번 보죠. 일단 기억 한번 보면 이거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동전 던지기 게임은 독립적이다. 그래서 3문단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건 금방 이제 인지를 하실 텐데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것과 전략을 바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보죠. 그죠? 우리 밑에서 5번째 줄이에요. 보시면 이와 같이 동전이 외부 장치에서 조작될 경우에는 항상 게임에서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전략과 독립적이라는 개념을 바로 연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해보죠. 바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중간에 연결하는 고리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뭡니까? 조작이라는 거 가지고 연결하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독립적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죠. 여기다 써볼게요. 자, 독립적이라는 것은 뭐하고 같다? 조작되지 않는다는 거.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작될 경우에는 조작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 이건 똑같으니까 그죠?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간단히 써볼게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보니까 요거 한번 보세요. 조작이라는 것이 독립적이라는 것과 전략을 연결해주고 있죠. 그러면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건 뭡니까? 조작된다는 것은 뭡니까?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요거 조작된다는 것을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으로 바꾸면 독립적이지 않다는 것은 패배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요거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괜찮죠? 조작된다는 것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지금 어때요? 소재는 겹치는데 긍정, 부정이 반대죠.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대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대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독립적이다. 요거 대우로 바꾸면, 그죠? 전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어떻다? 그렇죠. 독립적이다 해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기억 처리하는 게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기억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부터는 조건 적용하기가 상당히 편하죠. 니은 한번 보시면요. 앞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뒷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온 바로 다음에는 반드시 앞면이 나오도록 장치가 된 동전 던지기 게임은 기준이 뭐예요? 공평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일단 공평성이라는 것은 이 문단에 보니까요. 앞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번씩 번갈아 나오니까 짝수번을 던지면 앞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같을 거고요. 홀수번을 던지면 앞면이 한 번 더 나오거나 뒷면이 한 번 더 나오게 되겠죠. 앞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 어때요? 공평하지 않다가 아니라 공평성이라는 기준에서만 본다면 얘는 앞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안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요.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죠. 동전 자체의 무게중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디귿 걸러내기 쉬운 건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클 때, 그러면 앞뒷면이 나올 확률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은 뭡니까? 횟수가 거의 같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는 공평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공정성이라는 것은 공평성과 독립성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만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공평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디귿 걸러내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니은하고 디귿은 금방 확인이 되는데 기억 같은 경우가 조금 한 단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단계 건너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을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 요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요게 어차피 공평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공정하지 않다라는 건 금방 눈에 띄고요. 그죠? 디귿은 이거 독립성이라는 면에서는 어때요? 독립성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요거 이렇게 물어봤으면 조금 더 까다로웠겠죠. 그죠? 독립성은
예, 그렇죠. 기준을 보면 독립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산문단에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이외에 특별한 장치에 의해서 조작되지 않는다는 거고, 디귿 같은 경우는 동전 자체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동전 자체가 가진 특성에 장치에 의해서 그죠? 조작되지는 않는다는 거니까, 그죠? 뭐가 되는 겁니까? 독립성은 성립하는 거예요. 일단 디귿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건 금방 인지가 될 텐데요. 얘는 디귿 같은 경우는 공평성은 성립하지 않고 독립성은 성립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제시문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에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락별로 끊어가지고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내용과 서술 방식 바로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1번부터 가보죠. 뭐 하나씩 끊어서 보는 거니까요. 자, 가는 중심 화재를 소개하고, 중심 화재가 뭐예요? 그죠?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 그죠? 그다음에 핵심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대표적인 DDT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죠?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서 DDT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요. 그죠? 이 DDT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암시하고 있는 거 맞아요. 선생님 이거 당연히 직접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물론 3번 문제는 많이 틀린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요. 그 직접 얘기를 하려면 DDT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말하라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죠? 암시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나는 DDT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을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인과 분석이라는 거 원인과 결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물에 녹지 않고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라고 해가지고요.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게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체내의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거라서 축적하게 되면은 껍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해서 이것도 뭡니까? 원인이고요. 그죠? 그래서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결과 나와 있습니다. 뭐 나 전체가 인과 분석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보시면 DDT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악영향이 나와 있어요. 쉽게 분해되지도 않고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 있고 등등등 나와 있는데, 지금 한번 보면 DDT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그 다음에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라는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나쁜 면을 얘기를 해주면 조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보세요. 자, 조심해야 한다라고 직접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줌으로써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암시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크게 복잡하진 않아요. 4번 한번 가보죠. 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것도 적용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논리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은 아닙니다. 따져보는 것도 아니고요.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보세요. 1번은 뭐예요? 모순관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 1문단의 셋째 줄의 모순관계 보면 어떤 진술 P와 그것의 부정 P가 아니다라는 진술 그러면 P이다, P가 아니다가 모순관계라는 거잖아요. 그죠? 보니까 1번에 남자이다와 남자가 아니다. 그죠? 뭐 P 그리고 하나는 P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요. 모순관계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배중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배중률도 1문단에서 확인이 되죠. 그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것이든 P이거나 P가 아니다라는 형식이 뭡니까? 배중률이래요. 그러면 똑같은 거 들어가서 이것이거나 이것이 아니다 했을 때 어떤 것이든 사람이거나 P이거나 사람이 아니다, P가 아니다 해가지고요. 배중률도 괜찮죠. 되게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3번 보면 무모순율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보죠.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어떤 것이든 P이면서 P가 아닌 것일 수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무모순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한번 가보죠. 어떤 것이든 사람이면서 남성이 아닌 것일 수 없다. 지금 보니까 똑같이 P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든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것일 수 없다. 이렇게 가야겠죠. 따라서 3번의 무모순율의 사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시 적절하지 않죠. 자, 그다음에 보시면요. 나머지가 이제 4번의 반대 관계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보면
둘 다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 둘 다 옳을 수는 없지만 둘 다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 관계라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덥다와 지금 춥다. 지금 더우면서 춥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죠? 뭡니까? 지금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다라는 거. 뭐 서늘하다나 시원하다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둘 다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4번은 반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외워서 푸는 거 아니고요. 제시문에 남아있는 내용 그대로 적용하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죠. 우리 5번부터가 이제 비판적 읽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 평가라는 게 문제에 들어가고요. 강화, 약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마 이제 9급 출제기조 전환되면서 새롭게 들어간, 물론 이제 기존에 7급이나 5급 PCS에서는 꾸준히 나왔던 유형이고요. 이번에 9급에는 처음 들어갔던 거죠. 벌써 뭐 9까지 끝났기 때문에 우리 모두 확인했을 거고요. 자, 적절한 거 모두 고르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억이 뭐예요?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는 건데 이런 거죠. 개념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특정 현상과 관련한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자, 특정 현상과 관련한 단어가 많을수록 그죠? 그 현상에 대해 심도 있게 경험한다라는 거. 그러면 단어가 많을수록 심도 있게 경험한다는 것은요. 단어가 적으면 또 뭡니까? 심도 있게 경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의식을, 사고와 세계관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언어가 있는 만큼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죠. 기억 한번 보시면요. 눈을 가리키는 단어를 4개 지니고 있는 이누이트족이 1개 지니고 있는 영어 화자들보다 눈을 넓고 섬세하게 경험한다라는 거. 그죠? 언어가 많을수록 뭡니까? 심도 있게 넓고 섬세하게 경험한다는 거. 그러면 기억의 입장과 똑같은 거니까 그죠? 얘는 강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봤더니요. 수를 세는 단어가 하나, 둘, 많다, 3개뿐인 피라족의 사람들이 3개 이상의 대상을 모두 많다고 인식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언어 자체가 하나, 둘, 많다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3개 이상 있을 때 3개, 4개, 5개는 다른 언어권 화자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언어가 수에 대한 생각을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의 입장과 통하는 거고요. 강화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시면 색채어휘가 적은 자연언어 화자들이 색채어휘가 많은 자연언어 화자들에 비해서 색채를 구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 지금 보세요. 어휘가 적은 사람들이 오히려 색채를 더 구별을 잘한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어휘가 많을수록 심도 있게 경험한다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을 약화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정답은 4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보죠. 역시 평가라는 말이 나오고요. 적절한 것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보니까 1, 2, 3, 4번에 호킨스, 그 다음에 호일, 그리고 글쓴이, 그 다음에 4번에 에킨슨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일단 제시문에서 호킨스 주장부터 한번 가보죠. 그죠? 뭐 1문단에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호킨스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톤헨지의 모양이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일종의 과학적인 사고하고 통하는 거죠. 그러면 1번에 스톤헨지가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는 후대 기록이 발견되면 당연히 일단 과학적 사고는 둘째치고요. 태양과 달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라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호킨스의 주장은 당연히 뭐예요? 약화되겠죠. 어렵지 않네요. 이런 문제 부담 느끼지 마세요. 2번에서 호일 나와 있는데요. 호일의 주장은 뭐예요? 일단 1문단에 보니까 호일 같은 경우는 스톤헨지가 일종의 연산 장치라는 주장, 계산을 하는 장치라는 거죠. 그러면 숫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뭡니까? 계산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호일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3번이 글쓴이의 주장인데요. 한번 보세요. 글쓴이 주장은 마지막 3문단에 나와 있어요. 그죠? 3문단에서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톤헨지 건설자들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대인과 같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도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지는 못했다라는 게 글쓴이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3번에 스톤헨지 유적지에서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신석기 시대 기록물이 발견되면 그러면 수학과 과학에 관련됐다,
과학적 사고를 했다라는 거고요. 글쓴이의 생각과 반대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글쓴이의 주장은 약화될 겁니다. 그죠? 주장이 일치하거나 근거가 일치하면 강화하는 거고요. 주장이 반대되거나 아니면 사례가 일종의 반례가 된다면 그죠? 약화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요. 기원전 3000년경에 그죠? 스톤인지가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진 거네요. 자, 인류에게 천문학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애킨슨 이 문단에 나와 있는데 애킨슨의 주장이 뭐예요? 과학적 사고를 할 줄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천문학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일종의 과학적 사고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애킨슨의 주장과 반대되겠죠. 따라서 애킨슨의 주장은 약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건 개념 자체보다는요, 꾸준히 이런 류의 문제를 계속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7번 한번 보시면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평가로 올바른 것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 가만히 보면 필요조건, 충분조건 활용하는 개념이기는 해요. 일단 한번 보죠. 올바른 거 먼저 찾아볼게요. 기억 한번 보니까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적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지금 여기서 세 요소가 뭐예요?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성공, 요거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꼭 요구된다. 꼭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보세요. 1번에 지금까지 성공한 프로젝트가 유행지각, 깊은 사고, 협업 모두에서 이게 세 가지 요소죠. 다른 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면 기억은 강화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 세 개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래서 성공한 것들을 봤더니 이거 세 개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더라. 이게 필수적이라는 걸 뒷받침하는 거니까 1번 기억은 강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1번은 되게 쉽게 답은 나오고요. 2번 한번 보시면 성공하지 못한 프로젝트 중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사례가 있다면 기억은 약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자, 성공하지 못한 애들 중에서 뭡니까?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이상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그러면 필수적인 것들을 결여했죠. 그죠?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빠져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세 개가 필수적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은 약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강화되는 거죠. 그죠? 요거 세 개를 달성하는 게 필수적인데 근데 필수적인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빼먹은 것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 요거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기억은 강화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기억, 니은 엮어서 보면 보세요. 니은에 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마케팅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세 가지에서 목표를 달성한 게 일종의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이거 뭐예요? 후건이죠, 후건. 그죠? 우리 왜 조건문에서 한번 보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후건을 긍정했다고 해서 정건이 반드시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조건문의 규칙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 이렇게 정리해 보죠. 그죠? 자, 성공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세 가지에서 모두 그죠? 뭡니까? 목표를 달성했다는 거예요. 요렇게 설정해야만 그죠? 후건 세 요소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목표 달성이 후건,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걸 가지고 3번을 접근해 보면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중 하나 이상에서 실패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후건 부정한 거죠. 요거 니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이라면 후건을 부정하면 당연히 뭐도 부정이 돼야 돼요. 그죠? 정건도 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니은이 참이라면 그죠? 후건이 부정되면 정건도 부정돼야 되는데 그러면 목표 달성하는데 실패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성공했다라는 것은 바로 니은을 뭡니까? 부정하는 거죠. 따라서 강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하면 편하죠. 이거 세 개에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목표 달성했다고 해서 성공한 것은 아니다. 후건을 긍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건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요. 니은은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입장에서는요. 후건을 부정하면 정건도 부정되어야 하는데 후건이 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건이 긍정됐죠. 따라서 요거 니은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강화되는 게 아니라 약화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4번 보면 유행지가 깊은 사고 그리고 협업 모두에서 목표를 달성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니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이걸로 따지면 예로 따지면 그죠? 후건을 긍정했지만 정권이 긍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니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약화가 아니라 뭐예요? 강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을 찾는 건 편했는데요. 아마 선택지 3번을 걸러내는 게 조금 살짝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조건문 형태로 바꿔버리면 상당히 쉽게 인지가 되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네, 8번 한번 보시면요. 기억을 강화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뭐 개별적으로 강화한다, 약화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죠? 문제 자체에서 강화하는 것만을 고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한번 보니까요. 1문단에서 인류의 주거 공간 얘기를 하면서요. 그죠? 일단 바닥을 파고 내려가서 만드는 움집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죠? 파고 내려가 바닥을 마련한 움집형과 그다음에 지면에서 떨어뜨려서 그죠? 떨어뜨려서 바닥을 설치하는 고상식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혈거와 소거가 각각 움집형과 고상식 건물이라 그러면 혈거가 움집형, 그 다음에 소거가 고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보죠. 움집이라는 것. 이것이 지붕으로 상부를 막고 아랫부분은 지면을 그대로 활용하는 지붕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고상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닥을 들어 올리는 바닥 중심 건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인류의 주거 양식은 혈거에서 속으로 진행됐다라는 거. 왜냐하면 바닥을 지면보다 높게 만드는 것이 번거롭고 어렵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뭐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그러나 1970년대 중국의 허무도에서 고상식 건축이 유적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주장, 이게 기억인데요. 그죠? 그것은 혈거와 소거가 그냥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 환경에 적응해 발생했다는 것이다. 뭐 일단은 혈거와 소거, 그다음에 움집형과 고상식 요 두 개의 차이점을 파악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다른 형태의 건물이 나온 것은요. 그죠?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발달했다기보다는 그냥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 환경에 적응해 발생했다는 거 좀 볼게요. 1번 기억부터 한번 보시면 우기의 비가 넘치는 산간 지역에서 고상식 주거 건축물 유적만 발견됐다 그러면 우기의 비가 넘치면은요 집이 바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차겠죠. 그래서 뭡니까? 고상식이라는 거. 고상식 뭐예요? 여기 지면에서 오는 각종 침해에 대비해 바닥을 높이 들어 올렸다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바로 기후에 따라서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거니까 기억은 그죠? 요 입장,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움집형 집과 고상식 집이 공존해 있는 곳?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집단위 유적지에 이게 공존해 있는데 집단위 유적지라면 뭡니까? 자연 환경과 기후가 유사했을 텐데 자연 환경과 기후가 유사한 지역에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것은요. 이 건축물이 그죠? 자연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서 발생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일단 같은 집단위 유적지니까 자연 환경이 유사했을 거고 이거의 주장대로 기후에 따라 다른 자연 환경에 적응해 발생했다면 둘 중에 하나가 나왔어야 될 텐데 그죠? 이 두 개가 다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기억을 뒷받침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디귿에 여름에는 고상식 건축물에서 겨울에는 움집형 건축물에서 그러면 기후에 따라서 뭡니까? 그죠? 다른 건축물에서 지냈다라는 것은요. 이 기후에 따라서 건축물이 발달했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이 입장을 강화하는 게 되겠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쪽이 조금 생각할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9번 한번 가봅시다. 일단 가와 나의 주장에 대해 평가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적절한 겁니다. 일단 가 보니까 국문학에서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는 주장. 그 다음에 나는 종래 국문학의 정의를 기본 전제로 하되 일부 한문 문학을 국문학으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보시면 국문으로 쓴 작품보다 한문으로 쓴 작품이 해외에서 문학적 가치를 더 인정받는다. 근데 이 문학적 가치를 오히려 한문으로 쓴 작품이 더 인정받는다는 게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강화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입장이 같거나 아니면 이 사례 자체가 가의 입장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례는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국문학의 정의를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정서를 그 다음에 그 나라 말과 글로 표현한 문학으로 수정하면 일단 지금 보세요. 가가 나오는 맥락이 국문학은 그 나라의 말과 글로 된 문학을 지칭하고
그래서 이런 입장, 한문으로 쓰인 문학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요, 가가 나온 근거와 유사한 겁니다. 따라서 뒷받침하는 거니까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거겠죠. 네, 3번 보면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라는 거, 그러면 이거는 뭐 한문이든 아니면 한글이든 그죠? 상관없다는 거고요. 그 나라의 문화를 잘 표현한 문학을 자국 문학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례라면 그러면 뭡니까? 한글이 아닌 한문으로 쓰인 그죠? 문학도 우리 국문학이 된다는 거니까 나의 주장은 강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한문 문학을 국문학으로 인정하자. 그러면 표기 문자와 상관없이 자국 문학으로 인정하자. 그러면 우리 글로 쓰인 그죠? 한문이 아니라 한글이 아니라 한문으로 쓰인 것도 국문학으로 인정하자는 입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차자 표기로 된 문학작품이 다수 발견된다면 나의 주장은 약화된다라는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한번 보면요. 마지막 문단 쪽에서 이런 절충안을 취하더라도 뭐 논자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왜 나 자체가 그죠? 뭡니까? 한문으로 쓰여진 문학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요. 전자 중 일부를 후자의 주변부에 위치시키는 거라서 준국문학이라는 거 설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차자 표기로 된 문학 작품. 그럼 이거는 뭐 국문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한문을 쓴 거고.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준국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니까 준국문학을 설정하고 있는 나의 입장과 통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주장은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얘도 뭐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10번 보시면 갑, 병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 보면 갑을 병이다 우리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죠? 일단 갑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동네라는 거,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뭡니까? 우리라는 말 속에는 화자와 청자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엄마가 어색하고 내 엄마가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죠. 이를테면은 화자, 그 다음에 청자, 요걸 다 포함한다는 게 갑의 입장이에요. 여기다 써볼까요? 화자와 청자. 둘 다 포함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라고 추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일단 을 같은 경우는 화자와 청자라는 게 둘 다 우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그 다음에 을이 살짝 추가하고 있는 것은,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청자와 사는 동네가 다른 화자와 사는 동네가 되겠지. 이 경우 우리 동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말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 정도를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도 화자만 포함되는 경우에도 우리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을의 입장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라고 추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갑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자만을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병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엄마가 내 엄마와 같은 뜻을 갖는 것은 아니야. 내 동네라고 하지 않고 우리 동네라고 하는 것은 동네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겠지. 마찬가지로 내 엄마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가족 공동체 속에서 엄마를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즉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인 엄마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그러면 병 입장 같은 경우는요. 그죠?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죠. 자, 갑은 우리 엄마라는 표현이 화자와 청자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엄마라고 하지 않고 내 엄마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갑 같은 경우는 우리라는 말 자체가 화자와 청자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 보면요, 형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쓸 때 형과 동생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을의 입장을, 그죠? 을의 입장은 뭐예요? 을의 입장은 그죠? 자, 화자와 청자 둘 다 포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죠? 화자만 포함되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서로 대하면서 뭐예요?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써서 형과 동생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라는 것은 화자, 청자 둘 다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 입장을 약화하는 게 아니라 강화하는 겁니다. 그죠? 니은은
안 되겠네요. 의리 입장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화자, 청자가 다 포함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화자가 포함된 범주만 가리키기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무인도에 혼자 살아온 사람이 그 섬을 우리 마을이라고 말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병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는다. 자, 병은 우리라는 말을 쓸 때 공유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라는 말을 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혼자 살아온 사람은 공유하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라는 말을 쓰면 어색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병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약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약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해가지고요. 2번 정답입니다. 좀 이쪽 부분의 문제들이 다른 범주의 문제보다 조금 까다롭기는 한데요. 또 막 그렇게 막 답을 못 찾을 정도는 아닙니다. 차분히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17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